안녕하세요. 이현우의 MLBTV입니다. 최근 류현진의 안티팬들과 일부 현지 매체가 류현진을 깎아내리는 레퍼토리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요. 바로 류현진의 탈삼진 개수가 적다는 지적입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서 류현진의 삼진 개수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탈삼진을 경기당 5개에서 7개 정도는 잡아줬었는데 최근 4경기에서는 4개, 1개, 4개, 5개 밖에 잡아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류현진의 팬들 중에서도 내심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분석에 의하면 류현진 선수는 탈삼진이 조금 적더라도 잘할 수밖에 없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이저리그 에이스들을 생각할 때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구위를 바탕으로 타자를 윽박지르면서 많은 삼진을 잡아내는 투수들입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역사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에이스급 투수들은 파워피처 유형이 많았는데요. 당장 떠오르는 랜디 존슨이 대표적이고요. 바로 그 랜디 존슨과 원투펀치를 이뤘던 커트 실링이라던가, 물론 금지 약물을 복용하긴 했지만 사이영을 7번이나 수상한 로저 클레멘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수 외계인 페드로 마르티네즈, 대부분 단일 시즌 300탈삼진 가까이 또는 넘게 잡아냈던 파워피처들이었죠. 사실 이건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류현진의 사이영 최대 경쟁자로 꼽혔던 맥스 슈어저나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을 받았던 제이콥 디그롬,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후보인 저스틴 벌랜더와 게리 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탈삼진을 많이 잡는 투수들은 경기를 보기만 하면 바로 잘한다, 멋있다 이런 느낌이 오죠. 그래서 기교파 또는 제구파라고 불리는 유형의 투수들은 파워피처에 비해서 과소평가받고 하는데요. 이런 과소평가는 BABIP라던가 FIP를 비롯해서 일단 배트에 맞아서 공이 인플레이가 되면 그때부터 투수가 통제할 수 없다는 이론, DIPS 이론이죠.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세대 전에 세이버매트릭스 지표들이 유행하면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죠. 우선 저는 투수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는 FIP 계통의 투수 지표를 매우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수들에게는 적용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MLB 네이션 팟캐스트라는 팟캐스트를 지금 6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이런 FIP의 단순성을 좋아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IP 계통의 지표가 전부는 아니죠. 특히 스태캐스트를 통해서 이제는 타구 속도와 발사 각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FIP만 가지고 투수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만약 어떤 투수가 타구 속도가 느리고 발사 각도가 낮은 그런 약한 타구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른 투수에 비해서 인플레이 타구가 안타가 되는 비율, 그리고 그 타구가 장타가 되는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이런 투구 유형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맞춰잡기인데요. 현재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맞춰잡기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올해 류현진은 평균 타구 속도 85.2마일로 규정 이닝을 소화한 투수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타구 속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분야에서 1위는 놀랍게도 마에다 켄타입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마에다는 4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에다는 평균 허용 타구 속도가 84.4마일이지만 그 대신 발사 각도가 평균 14.5도에 달합니다. 반면에 류현진은 허용한 타구 속도는 마에다보다 조금 빠른 대신에 발사 각도가 마에다의 거의 3분의 1인 5.2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의 허용한 장타수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9이닝당 홈런으로 봤을 때 마에다는 현재까지 1.32개의 홈런을 허용했고요.
류현진은 마에다의 거의 절반인 0.73개의 피홈런을 허용했습니다. 비슷한 타구 속도라도 발사 각도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게 피홈런 차이로 이어지고 평균 자책점 차이로도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허용 주자의 유무인데요. 마에다는 9이닝 동안 거의 3개 가까운 볼넷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류현진은 거의 3분의 1인 1.07개밖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의 안타나 홈런을 맞더라도 류현진의 실점이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류현진의 출루 억제 능력은 WHIP 이닝당 출루 허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류현진은 WHIP 0.930으로 이닝당 출루 허용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1위는 벌랜더인데요. 문제는 벌랜더가 류현진보다 2배, 거의 3배 가까이 홈런을 더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루를 억제하는 능력과 피장타를 억제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류현진이 올 시즌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란 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타구 속도 그리고 WHIP 최상위권 선수들의 리스트를 띄워봤을 때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5위 안에 드는 선수가 류현진 선수밖에 없는 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주자를 출루시키지도 않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장타를 맞지 않는 투수가 평균 자책점이 가장 낮은 것은 정말 당연한 결과죠. 이런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허용 또는 PWOBA입니다. WOBA는 흔히 가중 출루율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볼넷, 사구,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이런 모든 이벤트에 득점 가치를 부여해서 구해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쓰였던 POPS보다 한층 더 정확한 스탯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표에서 류현진은 벌랜더와 큰 차이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상대하는 타자를 WOBA 0.247짜리 타자로 만드니까 당연히 평균 자책점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투수의 PWOBA와 평균 자책점 순위는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PWOBA가 많이 낮은 벌랜더와 그레인키가 평균 자책점 5위 안에 들지 못한 이유는 홈런을 많이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류현진은 홈런을 거의 맞지 않으니까 평균 자책점이 압도적으로 낮은 거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올 시즌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이 낮은 이유는 FIP만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저 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위기관리 능력을 운이라고 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이버 매트릭스에서 부정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굳이 꺼낼 필요도 없죠. 그냥 애초에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주자를 두 번째로 출루시키지 않고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두세 번째로 장타를 맞지 않는 선수가 평균 자책점이 가장 낮은 건 그냥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 탈삼진 능력의 차이라고 해봤자 9이닝당 탈삼진이 약 8개인 류현진과 약 12개인 슈어저의 차이는 보통 6, 7이닝이라고 가정하면은 두세 개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탈삼진이 아무리 완전무결한 아웃카운트인 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는 나머지 타석에서 허용한 타구의 질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류현진은 정말 당연히 탈삼진을 팍팍 잡아내는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화려한 면에서는 뒤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구종과 제구력, 구속 가감 등을 통해서 맞춰잡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런 류현진의 능력은 세이버 매트릭스의 발전으로 여러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현진한테 좋은 평가를 하는 현지 매체들은 류현진을 가리켜서 새로운 유형의 에이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렉 매덕스와 탐 글래빈 이후에 한동안 맥이 끊겨 있었던 리그 탑급 기교파 에이스의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세이버 매트릭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류현진이 알면 알수록 더 대단한 투수라서 더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